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에 반항하는 세력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지도 체제였죠. 그런데 극일 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점이 되는 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야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검열 논란, 특히 카톡 검열이 있죠. 그것이 똥볼 쳤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특히 반면계에서 상당히 이걸 갖다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진다라고 지금 신명계한테 너 때문이다라고 좀 화살표를 지금 쏘아대고 있습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들고 나서 도전하겠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의 어떤 대권 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여러 가지 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깥으로부터의 위기, 사법적 리스크, 2월 달 안에 결심하겠다. 3월에 지금 선거하겠다. 이것도 엄청난 위기지만 안으로부터의 위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더블당 전환길 한국사 강사 유튜브 채널 영상을 구글에 신고하겠다 그랬죠. 이것도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갖다가 구글에 신고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구글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유튜브를 찍었다 그래서 더군다나 법원이 문제다, 선관위가 문제다, 언론이 문제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왜 이 전환길 이 유튜브를 갖다가 구글에 신고합니까? 전환길이 뭐라고 말했어요? 법원이 문제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문제라고 말했고 선관위가 문제라고 말했는데 왜 민주당이 방방 뜁니까? 이것부터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용기라고 하는 자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것도 민주당을 지금 완전히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민주당을 찬양하란 말이냐. 민주당을 찬양 안 하면 다 죽을 줄 알아. 이재명을 찬양 안 하면 다 고발할 거야. 지금 그런 어떤 압박, 협박 이런 것이 느껴진단 말이죠. 또 최민희 같은 애들도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최민희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비명계 꼼짝마 움직이면 죽는다.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라는 당은 당명만 민주지 민주가 없습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어요. 최민희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청래라든지 또 여기 전현이라든지 하여튼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재명을 둘러싸고 이재명의 간신 노릇하면서 오로지 극일체제 이재명하면 안 된다. 비명계 움직이지 말아라. 지금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비명계가 빡친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힘이 있을 때는 비명계가 어쩔 수 없이 숨지기고 있었지만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이 빠지고 말이죠.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거의 국힘한테 10%를 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씀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힘도 사실은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더 싫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지지하는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서 국힘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지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더블당은 민주당은 이재명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물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가니까 민주당이 떨어지는 것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이재명 한 사람만 바라보다가 이 민주당이 패망하게 생기면서 폭망하게 생기면서 민주당 안에서 이제 반역의 기운이 새록새록 숨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룡으로 분류되던, 그리고 또 이재명에 이어서 민주당에서 약 2등 정도, 물론 한참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런 김동연이도 말이죠. 이재명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25만 원 일괄적 지급 반대한다. 선별적 지급해야 된다. 선별적 지급이라는 말은 걔네 하는 말이고 사실은 반대한다는데 반대한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반기를 든 겁니다. 거기다가 또 임종석이도 반기를 들었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무시하는, 이재명만 바라보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당이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또 적나라하게 했죠. 또 김경수도 들고 나왔죠. 그다음 김부겸도 지금 또 사무실까지 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들고 나왔죠. 거기다 우원식이 또 삐끔삐끔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이 또 여론조사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면
이재명은 못 이겨도 또 우원식이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강을 파는 그런 어떤 조짐이 보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문재인마저도 사실은 지금 슬쩍 나서가지고 이재명한테 힘을 싣기보다는 민주당의 어떤 힘을 싣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문재인이 이재명이 아닌 문재인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원식 이자도 이제 잠재적 대권 경쟁자로 자기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김경수 비명계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비명계인 조응천, 이 조응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보로빵 한 가지만 팔란 법 있나? 팥빵도 같이 팔자. 조응천은 물론 민주당에서 어떤 주류는 아닙니다만은 조응천마저도 왜 빵집에서 소보로빵 하나만 팔아야 되냐? 즉 이재명만 있냐? 민주당에 팥빵도 팔자. 이재명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이죠. 민주당의 검열 논란이 이재명의 리더십 위기를 가져왔고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러자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제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완전히 앞서는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말이죠. 김문수한테 뒤지는 것도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갖고는 안 된다는 이런 여론이 일면서 이재명을 버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라고 하는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자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재명에 반항을 하기 시작했다. 야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뭐 보통 조금만 이렇게 또 떨어지고 지지율이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심상치 않으니 또 무슨 뭐 반기를 들었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약 파는 것처럼 광 파는 것처럼 이걸 뭐 그렇게 또 과대 포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힘이 있을 때는 말이죠.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 11월에 최민희가 반명계, 비명계, 꼼짝 마,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이 최민희 이런 말에 대해서 대놓고 반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워낙 기세등등하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이제 힘이 슬슬 빠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대놓고 이제 이재명을 저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또 사법 리스크가 더군다나 2월 26일 날 결심이 되고 3월 달에 선고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이재명을 버립니다. 민주당에서도. 왜냐하면 이 불안한 후보를 가지고 대선을 나간다? 만약 이재명으로 했어. 대선을 나가기로 했어. 근데 4월 달에 그냥 선고가 나버렸어. 대법에서. 그래서 비상호권 박탈당했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민주당은 선거를 해보나 마나 누가 이깁니까? 국힘이 이기죠.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끝까지 가져갔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김문수를 가져갔다고 쳐요.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이가 대법원 선고가 나면서 아웃됐어. 그럼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여기랑 붙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렇게 위험한 후보를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안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벌써 그런 얘기야. 그럼 이재명 대안이 누구냐? 뭐 우원식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지금 김경수라는 말도 나오고 김부겸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죠. 이 대안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재명한테는 이게 위험인 거야. 대안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이다. 옛날에 뭐 김대중이다. 무조건 김대중이 나가는 거잖아. 그 당은. 이쪽은 무조건 김영삼이 나가는 거잖아.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과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야. 그걸로써.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사법 리스크가 막 불거지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재명이 이렇게 일극체제가 완성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거야. 물귀신 작전.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렇게 수모를 겪으면서도 저렇게 또 헌재 나가고 어떤 사람 같으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전부 다 포기했잖아요. 안 갔잖아 마지막에. 하지만 다 꼬박꼬박 나가서 저렇게 한다는 얘기가 끝까지 싸우겠다. 바로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끈기 하나는 끝내줘. 끝까지 싸우겠다. 저러니까 뭉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했으면 다 포기해요. 그냥 흩어져요. 흩어지지 않고 뭉치니까 이게 힘이 돼가지고 보수가 결집한다.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고 있어. 그 중도층까지 끌려오고 있어. 이게 중력 이론이죠. 우리가 몸집을 키우면 중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끌려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지금 망조가 들었다.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망조가 들었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협력을 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완전히 이재명을 갖다가 그야말로 이제 정치계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 있지 않냐? 없어요. 우원식이다 무슨 김부겸이다 무슨 뭐 안 됩니다. 이것들 전부 다 그냥 추풍낙엽이고 어차피 우리가 계속 또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권 연장
예, 지금 그 여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 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다. 여러분 파이팅합시다.